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 철수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래도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 북미 관계나 핵 문제를 남북 관계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 관계라는 것은 지난 6, 70년간 오랜 역사가 있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에 압박을 가해왔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우리의 원칙을 흔들린다면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에게 대화로 복귀하고 연락사무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해야 되죠. 왜냐?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측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조차 안 지킨다면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로 꾸준히 설득하면서 지금 당장 북미 대화가 재개되긴 어렵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견인하는 그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된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한편에서는 북한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런 강경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의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귀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약간의 충격을 받을 건데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미국과의 타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강경 발언을 하는 경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 국가, 독재 국가에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우리 정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대비해서 바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여유를 두면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은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과 같이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남북관계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건 결국 북한 주민들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 점 등을 공개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물밑에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앞서 매체를 통해 밝힌 바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측이 이렇게 썼거든요. 남측은 북남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매체를 통해서 내왔는데 그럼 북한이 우리에게 정확히 원하는 건 뭘로 봐야 됩니까? 보다 북한 편을 확실히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해서 제재 완화라든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보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제재가 만들어진 것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것이고 하노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부족해서 결렬된 것인데 우리 정부는 사실은 그래도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한미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북한에서 문재인 정부를 배려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더욱더 압박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정책을 넘어서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조속히 재개하는 거 북한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도 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려면 비핵화 어떤 움직임이 조금 보여야지 제재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분간은 아마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3월 15일 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독자 노선을 간다, 그리고 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든가 또는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독자 생존을 하겠다. 남북 관계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고 그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향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몇 달 지나면 북한도 알 겁니다. 이 방향이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쯤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비핵화 개념,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면서도 그쪽에 올 때 미국의 상응 조치를 잘 설득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면 체제도 보장되고 위협도 해소되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카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겠죠. 다만 북한이 비핵화 부분은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창선 부상이 지금 러시아 간 이유도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다양한 포석을 두는 거죠. 북중 관계, 북러 관계, 그리고 자력갱생 차원의 경제 건설, 그러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도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면 이러한 조치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얼마 전에 최선희 부상이 이제 평양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사님께서 저번에 저희와 전화 연결할 때도 미국 측의 반응을 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은 그럼 언제 어느 방향으로 발표할 걸로 보십니까? 북한 체제의 속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어떠한 성명이 발표되면 그게 곧 법률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죠.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약간 신중하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태를 관망하면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다면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략 상황을 판단하겠고요. 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지금 북한의 유엔 대사나 중국 대사를 다시 평양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독자 노선을 갈 때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전략 상황도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즈음, 그러니까 4월 11일에서 또 뭐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4월 15일,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즈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때까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태를 관망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굉장히 냉랭한 느낌으로 계속 뭐 움직임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생겨야지 또 비핵화 단계가 물꼬가 트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의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합의를 빨리 이루기는 좋은데 한번 깨지면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이런 파장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거나 또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때 뭐 실무 협상부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럼 그것은 아마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럼 양측에서 서로를 더 이해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반해가지고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 로드맵인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게 단계적인 비핵화와 단계적인 상응 조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배합해서 일단은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